시장이 직지 원본의 국내 전시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름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면 추가로 더 오를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FC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리그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홈 2연전에서 다시 한번 홈경기 첫 승에 도전합니다. 신주시가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진행합니다. 시민 여론과 업체 경영 상황까지 고려해 최고의 노선을 찾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통령 별장으로 쓰였던 청남대 소유권이 충북으로 귀속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권위주의 시대 삼엄한 경비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던 청남대가 국민 관광지로 탈바꿈한 건데요. 충청북도가 청남대 개방 20주년을 맞아 본관에서 숙박까지 하는 제2의 국민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4월 18일 충청북도로 소유 관리권이 이관된 청남대. 1983년에 문을 열어 20년간 대통령들의 별장이자 청와대 제2집무실 개념으로 조성된 청남대는 역대 5명의 대통령이 366박 472일을 이용했던 곳입니다. 이걸 제가 돌려드린다고 선뜻 했지 진작 보았더라면 못할 뻔했습니다. 정확히 20년이 지난 오늘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받은 키는 국민들에게 넘겨졌습니다. 키 전달해드렸고요. 의장님께서 꽃다발 전달해 주실 거고요. 청와대 첫 숙박의 주인공은 10명. 충북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과 대청호 수몰 실향민, 그리고 청남대의 마지막 경비대 대대장을 지냈던 배병국 씨도 있습니다. 대통령님들이 오실 때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그런 장소인데 같은 장소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또 그 시절을 떠올린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청남대는 오는 7월까지 본관 숙박시설 5곳을 추가로 마련해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청남대 내 교육문화원을 건립해 역사, 인문학 등 숙박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잠시 머무는 관광지가 아닌 교육과 체험, 체류형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청남대의 아침, 청남대의 밤, 또 청남대의 호수를 이제 국민에게 진실로 돌려주는 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온 국민들이 청남대에 와서 주무실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국민에 개방된 청남대는 국제 행사 장소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코리아 유니크 베뉴 공모 사업에 현장 평가만 남겨둔 상태로 공모에 선정되면 각종 국제회의 장소와 숙박 장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국제회의도 유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회의, 그런 컨퍼런스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으로. 지난달에는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이 찾으면서 청남대가 진정한 국민 휴양지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청남대 대표 축제인 영춘제와 재즈토닉 페스티벌도 예정돼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 원본을 보고 온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과연 직지 원본을 고향인 청주에서 언제쯤 전시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마련한 인세아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회에서 직지 심체 요절 원본 실물을 직접 보고 온 이범석 청주시장은 비교적 온전한 보존 상태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약간 이제 황변이라고 색깔이 조금 누런색? 그런 현상 조금 있는데 상태는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양호하게 보존 관리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관심은 과연 직지 원본을 우리나라, 그것도 태어난 고향인 청주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마련될까입니다. 이범석 시장은 공식 의사 제시는 했지만 프랑스는 문화재 유출을 굉장히 꺼리는 데다 압류면제법 미제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과감한 협력을 통해 국내 전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미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과 직지에 관한 1단계 연구를 3년간 진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장 초청 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국내 전시 정도는 조금 더 지속적인 협력과 신뢰를 쌓아간다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4일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청주시가 전시 기획을 맡아 직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한 직지 복본과 한지 특별전이 열립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기름값이 다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름값 상승을 누르고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예정대로 이번 달에 끝나면 기름값은 더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59원, 한 달 만에 리터당 100원이 올랐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이 치솟는 상황에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기름값마저 가파르게 오르자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한 3, 4번 더 올라가지고 좀 부담이 됩니다. 기름값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내리는가 싶었더만은 또 오르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의 평균 휘발유 값은 올해 초 리터당 1,500원대에서 지난달 1,600원을 넘더니 이번 달 들어 리터당 50원 넘게 올랐습니다. 하향 곡선을 그리던 경유값도 이번 달에만 리터당 20원가량 올랐습니다. 유종에 상관없는 기름값 상승세에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부로 좀 많이 와닿는다고 봐야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를 장거리를 많이 뛰는데 민감하죠. 그게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저희들은 좀 힘들다고 봐야죠. 그게. 문제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기름값이 추가로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는 37% 인하해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끝나면 두 유종 모두 리터당 20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휘발유가 한 1,800원대, 그다음에 경유가 한 1,700원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올린다고 하면 소비자도 그렇지만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참 힘든. 정부가 곧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여파와 맞물려 기름값이 다시 고공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보궐선거 후 첫 청주시의회 임시회가 의원 42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석인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해 자율투표까지 도입됐는데 4석 가운데 3석이 우선 민주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이 후폭풍을 우려해 과욕을 삼가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국 의장이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없으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존의 상임위원장 4명을 전원 교체하라는 국민의힘과 원상 회복해달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정회 후 재개한 임시회에서는 자율투표라는 파격적인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포함해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적어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을 해서 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만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자리 보전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4자리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민주당에 제안했던 대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교체하는 대신 민주당 자리를 보전한 것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와 농업정책위원회는 기존 이문성, 최재호 위원장이 다시 맡게 됐고 의회 운영위원회는 임정수 위원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장 자리는 김영근 의원이 맡기를 거부하면서 일단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영근 의원께서 받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지금 검토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 같이 협조해 주신 우리 42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다시 보강해서 26일 날 마지막으로 도시건설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내부에선 교섭단체 대표 간 사전 협의 부족과 예상치 못한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제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시가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진행합니다. 신규 개발지구 간 이동이 어렵고 환승해야 갈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올 연말까지 용역에 착수해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노선이 나올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에 근무하는 원경준 씨는 입사 초기 호암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해보려고 찾아봤지만 교통편이 불편해 엄두도 못 냈습니다. 환승은 무조건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승을 꼭 필수로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승을 할 때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 보니까 버스를 한 번 타면 좀 여행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래 타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대학생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한국교통대에서 번화가인 연수동으로 놀러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그나마 있는 직행버스는 운행 횟수가 적어 택시를 타는 일이 많았습니다. 버스가 학교에서 바로 가는 게 없어서 조금 힘들긴 한데 터미널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요. 건국대 학생들도 정문에서 바로 옆 동네인 호암지구를 가기 위해선 터미널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주시가 시민 불편함을 덜기 위해 10년 만에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에 나섭니다.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면 일부 노선을 손보긴 했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수요가 생기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비용은 2억 원으로 이왕 할 때 제대로 실시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노선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최선의 답안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 생각입니다. 교통약자들이니까 한 번에 타고 가능하면 목적지까지 좀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좀 단일화하는 것이 통학버스, 또 통근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하나의 버스 체계로. 충주시는 노선 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판도 신설했습니다. 올 연말 용역을 마무리 지으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쯤부터 신규 노선을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시가 13년 만에 개인 택시 면허 3대를 신규 발급했습니다. 이는 법인 택시 감차분을 반영한 것으로 충주시는 앞으로도 전체 택시 면허 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코로나19 이후 이직률 증가로 법인 택시 가동률이 면허 대비 60%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충북 청주FC가 시즌 개막 전부터 승리하며 돌풍을 예고했지만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홈경기 관중은 K리그2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FC는 내일부터 열리는 홈 2연전에서 다시 한번 홈경기 첫 승을 노립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7라운드 경기에서 충북 청주FC는 전남 드래곤즈에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창단 첫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를 잡아내며 돌풍을 예고했지만 이후 6경기에서의 전적은 3무 3패. 특히 FA컵을 제외한 청주에서 열린 리그 홈 3경기에서는 아직까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위도 13개 구단 중 10위까지 추락했습니다. All different games for us, so we are still adapting to how we want to come into all the games. But I feel so far it's not been bad. We've got to find the positives in everything. And 이번 경기에서도 3골을 내준 수비진은 불안감을 노출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지금까지 8골을 기록한 공격진은 나름대로 합격점을 받았지만 수비는 전체 구단 중 두 번째로 많은 13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이 조금 선수들이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서로 수비들끼리 말을 많이 해가지고 소통하면서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즌 전부터 우려가 많았던 얇은 선수층도 경기를 거듭하며 부진한 성적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주전 대부분이 다른 구단에서 영입해온 30대인 만큼
최대한 후보에 머물러 있는 젊은 선수들의 전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즌 전체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벌어지는 그런 경기 부담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최대한 가동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술 전략을 짤 계획이고요. 최근 부진한 성적에도 청주홈 경기에는 전체 구단들 중 두 번째로 많은 경기당 4,242명이 찾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내일 저녁 7시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9위 충남 아산을 상대로 오는 일요일에는 7위 부천을 불러들여 홈 2연전을 갖는 가운데 팬들에게 리그 홈 첫 승을 선물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80여일간 분석해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지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충북교육청이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종합평가 결과 총점이 90점 이상을 뜻하는 SA 등급은 충북교육청을 비롯해 5개 교육청이 받았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학교 공간 혁신 등 10대 핵심 공약 46개 실천 과제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청주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충북대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에너지 전환 모델 개발,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은 2025년까지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맡게 됩니다.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관 기공식이 청남대에서 열렸습니다.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관은 내년 5월까지 1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세미나실과 영상실,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32개실의 생활관을 갖춘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활용됩니다. 충주시는 충주 위담 통합병원과 시민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관내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다양한 한양방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전신 온열 체험, 고압 산소 요법, 아쿠아 마사지 등을 무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재개합니다. 도는 공모를 통해 청주 한국병원 등 6개 병의원과 의료관광 전문업체 5곳을 선정하고 몽골과 베트남,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의료 설명회와 팸투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국민관광지임에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었던 청남대가 변신하고 있습니다. 주차 예약제 폐지부터 숙박과 체험, 교육, 웨딩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관심도 높습니다. 우려되는 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놓고 그 토대 위에서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